이번 시간에는 선 그리기 툴과 단축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라인 세그먼트 툴에 클릭하고 테어러프 막대를 터치하여 툴 패널로부터 분리합니다. 필 컬러 아이콘을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슬래시를 눌러 색상을 제거합니다. 스트로크 컬러 색상은 검정색 그대로 유지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이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선 그리기 툴의 기본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그릴 수 있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합니다. 십자가 안내선을 따라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고 수평으로 드래그하여 가로선을 그립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고 수직으로 드래그하여 세로선을 그립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릴 수 있고 Shift를 누르지 않고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자유로운 각도의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트보드를 클릭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랭스 5.5cm, 앵글 45도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를 이용하면 원하는 길이와 각도를 갖는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아크 툴을 선택합니다. 왼쪽 나뭇잎 모양 안내선을 따라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다시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나뭇잎 모양을 그립니다. 오른쪽 나뭇잎 모양 안내선을 따라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다시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나뭇잎 모양을 그립니다. 아크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아크 세그먼트 툴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랭스 X 액시스는 X축 길이를, 랭스 Y 액시스는 Y축 길이를 의미합니다. 사각 아이콘의 상하 좌우를 클릭해 중심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입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클로즈드를 선택합니다. 베이스 얼롱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Y 액시스를 선택합니다. 슬롭의 슬라이더를 왼쪽 컨케이브 방향으로 이동한 후 다시 오른쪽 컨벡스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미리 보기 창에서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니다. 슬롭 80을 입력하고 필 아크를 체크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아트보드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툴 세팅에 맞춰 닫힌 모양의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크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트보드를 클릭합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아크 세그먼트 툴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미리 보기 창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랭스 X 액시스와 랭스 Y 액시스는 그대로 두고 타입 오픈, 베이스 얼롱 X 액시스를 선택한 후 슬롭 50을 입력합니다. 중심점은 왼쪽 상단을 클릭하고 필 아크의 체크를 해제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입력한 값과 동일한 열린 곡선이 곧바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툴에 더블 클릭하면 대화 상자에서 툴 옵션을 세팅할 수 있고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하여야 세팅에 맞춰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트보드를 클릭한 후 대화 상자에서 툴 옵션을 세팅하고 OK를 클릭하면 툴 세팅과 동일한 모양이 곧바로 만들어집니다. 나선을 그릴 수 있는 스퍼럴 툴을 선택합니다. 안내선을 따라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나선을 그립니다. 스퍼럴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트보드를 클릭합니다. 스퍼럴 대화 상자에서 레디우스는 나선의 반지름을 의미하며 값이 클수록 큰 나선을 만듭니다. 디케이는 입력된 숫자가 작을수록 나선의 모양이 더 왜곡되고 최대값인 100%를 입력하면 나선의 모양을 둥근 정원으로 만듭니다. 세그먼트는 나선에서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 사이에 연결된 세그먼트의 개수이며 입력된 숫자가 작을수록
나선의 말린 모양이 줄어들고 숫자가 클수록 나선이 더 많이 말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스타일에서 나선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팅을 디폴트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캔슬을 클릭합니다. 사각형 그리드를 그릴 수 있는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합니다. 안내선을 따라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사각형 그리드를 그립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트보드를 클릭합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위드와 하이트는 사각형 그리드의 가로 세로 길이를 의미합니다. horizontal dividers의 넘버는 가로 방향의 분리선 개수를 의미하며 vertical dividers의 넘버는 세로 방향의 분리선 개수를 의미합니다. horizontal dividers의 스큐에서 슬라이더를 왼쪽 바텀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아래 가로줄이 넓고 위 가로줄로 갈수록 좁아지며 오른쪽 탑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위 가로줄이 넓고 아래 가로줄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vertical dividers의 스큐에서 슬라이더를 레프트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왼쪽 세로줄이 좁고 오른쪽 세로줄로 갈수록 넓어지며 right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왼쪽 세로줄이 넓고 오른쪽 세로줄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Use outside rectangle as frame에 체크하면 외부의 사각형을 프레임으로 사용할 수 있고 fill 그리드를 체크하면 그리드를 채울 수 있습니다. 디폴트 세팅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캔슬을 클릭합니다. 원형 그리드를 그릴 수 있는 폴라 그리드 툴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안내선 중앙으로 이동한 후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안내선을 따라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중앙으로부터 원형 그리드를 그립니다. 폴라 그리드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트보드를 클릭합니다. 폴라 그리드 툴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위드와 하이트는 원형 그리드의 가로 세로 길이를 의미합니다. 컨센트릭 디바이더스의 넘버는 원 모양의 분리선 개수를 의미하며 레디얼 디바이더스의 넘버는 선 모양의 분리선 개수를 의미합니다. 컨센트릭 디바이더스의 스큐에서 슬라이더를 왼쪽 인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내부 원이 좁고 외부 원으로 갈수록 넓어지며 오른쪽 아웃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외부 원이 좁고 내부 원으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레디얼 디바이더스의 스큐에서 슬라이더를 바텀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선 모양으로 분리된 파이 모양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수록 넓어지며 탑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선 모양으로 분리된 파이 모양이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Create compound path from ellipses에 체크하면 원의 구멍이 뚫리게 만들 수 있고 fill 그리드를 체크하면 그리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세팅을 디폴트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캔슬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아트보드 페이지에서 선 그리기 툴과 단축키를 사용하여 선풍기와 창문을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합니다. 안내선을 따라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고 수평으로 드래그하여 끊긴 가로선을 2개 그립니다. 컨트롤 플러스를 여러 번 눌러 적당히 확대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선풍기 날개 안내선으로 드래그합니다. 아크 툴을 선택합니다. 안내선을 따라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마우스를 홀드한 상태에서 아래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서 안내선과 모양이 일치할 때 마우스를 해지합니다. 마우스를 홀드한 상태에서 아래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서 안내선과 모양이 일치할 때 마우스를 해지합니다. 마우스를 홀드한 상태에서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서 안내선과 모양이 일치할 때 마우스를 해지합니다. 마우스를 홀드한 상태에서 아래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서 안내선과 모양이 일치할 때 마우스를 해지합니다. 선풍기 날개선을 모두 선택한 후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선풍기 날개는 총 5개이기 때문에 4개가 더 필요하며 360도를 날개의 총 개수인 5로 나누어 각각의 선풍기 날개를 72도 간격으로 회전하면 됩니다. 툴스 패널에서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앵글에 72도를 입력한 후 카피를 누릅니다. 두 번째 날개가 만들어졌고 72도로 회전된 날개가 3개 더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했던 명령을 반복하기 위해 컨트롤 D를 3번 눌러 72도로 회전된 날개 3개를 복사합니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복제된 날개를 각각 선택하고 안내선에 맞춰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다섯 개로 구성된 선풍기 날개가 72도 각도로 예쁘게 배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풍기의 둥근 프레임을 그리기 위해 폴라그리드 툴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프레임 안내선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마우스를 홀드한 상태에서 아래 화살표를 여러 번 눌러 동그라미 원형 분리선을 모두 제거하고 오른쪽 화살표를 여러 번 눌러 선형 분리선을 추가한 후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Alt와 Shift를 함께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해 안내선에 맞춰 사이즈를 조절한 후 마우스를 해제합니다. D를 눌러 디폴트 컬러를 선택합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선풍기 바닥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안내선에 맞춰 타원을 그립니다. 원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컨트롤 F를 눌러 앞으로 붙여넣습니다. 키보드에서 위 화살표를 몇 번 눌러 약간 위로 이동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해 작은 원을 그립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4번 드래그해 선풍기 버튼을 복사합니다. 선풍기 기둥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해 타원을 그립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선풍기 프레임 중앙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합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안내선에 맞춰 원을 그립니다. 스퍼럴 툴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마우스를 홀드한 상태에서 위 화살표를 여러 번 눌러 나선의 세그먼트를 추가한 후 마우스를 해지합니다. 나선을 정원의 끝부분에 닿도록 이동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선풍기 기둥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수직선을 2개 그립니다. 아크 툴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홀드합니다. 마우스를 홀드한 상태에서 위 화살표를 몇 번 눌러 안내선에 맞춰 모양이 만들어지면 마우스를 해제합니다. 반대편에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나머지 기둥을 그립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아트보드 왼쪽 상단으로 이동합니다. 창문을 그리기 위해 렉탱글러 그리드 툴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창문 안내선에 맞춰 드래그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아래 화살표를 몇 번 눌러 세 줄이 되면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마우스를 홀드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왼쪽 화살표를 몇 번 눌러 세 칸이 되면 마우스를 해제합니다. 커튼을 그리기 위해 아크 툴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안내선에 따라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키보드에서 위 또는 아래 화살표를 눌러 안내선에 맞춰 모양을 만든 후 마우스를 해제합니다. 다시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홀드합니다. 키보드에서 아래 또는 위 화살표를 몇 번 눌러 안내선에 맞춰 모양을 만든 후 마우스를 해제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반대편에도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위 또는 아래 화살표를 눌러 모양을 그립니다. 컨트롤 0을 눌러 아트보드를 윈도우 크기로 맞춥니다. 컨트롤 세미콜론을 눌러 안내선을 가리면 라인 드로잉만 깨끗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아래로 드래그해 세 번째 아트보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선 그리기 툴의 단축키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퍼럴 툴을 선택하고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키보드에서 아래 화살표를 지속적으로 누르면 나선의 세그먼트를 점점 제거하며 끝까지 누르면 한 개의 세그먼트만 가진 곡선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마우스를 홀드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위 화살표를 지속적으로 누르면 나선의 세그먼트를 점점 추가하면서 나선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렉탱글러 그리드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아래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가로줄의 개수를 줄여주고 끝까지 누르면 한 줄로 만들어주며 위 화살표를 계속 누르면 가로줄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를 계속 누르면 세로 칸의 개수가 점점 줄고 끝까지 누르면 한 칸으로 만들어주며 오른쪽 화살표를 지속적으로 누르면 세로 칸의 개수를 점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계속 누르면 세로 칸의 왼쪽이 넓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컨트롤 X를 계속 누르면 세로 칸의 왼쪽이 좁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컨트롤 C를 여러 번 눌러 균등한 사각형 그리드 상태로 되돌립니다. 컨트롤 C와 컨트롤 X는 사각형 그리드의 세로 칸 좌우의 넓이를 비대칭으로 만들 수 있는 스큐 단축키입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컨트롤 F를 계속 누르면 가로줄의 상단이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컨트롤 V를 계속 누르면 가로줄 상단이 좁고 하단으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컨트롤 F를 여러 번 눌러 균등한 사각형 그리드 상태로 되돌립니다. 컨트롤 F와 컨트롤 V는 사각형 그리드의 가로줄 상하의 넓이를 비대칭으로 만들 수 있는 스큐 단축키입니다. 폴라 그리드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컨센트릭 디바이더의 개수를 감소시키며 끝까지 누르면 한 개의 원으로 만들어줍니다. 위 화살표를 계속 누르면 둥근 모양의 컨센트릭 디바이더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를 계속 누르면 직선 모양의 레디얼 디바이더의 개수가 점점 줄고 끝까지 누르면 레디얼 디바이더를 모두 제거해 둥근 그리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지속적으로 누르면 레디얼 디바이더의 개수를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계속 누르면 내부 원의 간격이 넓고 외부 원으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컨트롤 X를 계속 누르면 내부 원의 간격이 좁고 외부 원으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컨트롤 C를 여러 번 눌러 균등한 원형 그리드 상태로 되돌립니다. 컨트롤 C와 컨트롤 X는 원형 그리드의 컨센트릭 디바이더의 간격을 비대칭으로 만들 수 있는 스큐 단축키입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컨트롤 F를 계속 누르면 레디얼 디바이더의 간격이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컨트롤 V를 계속 누르면 레디얼 디바이더의 간격이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컨트롤 F를 여러 번 눌러 균등한 원형 그리드 상태로 되돌립니다. 컨트롤 F와 컨트롤 V는 원형 그리드의 레디얼 디바이더의 간격을 비대칭으로 만들 수 있는 스큐 단축키입니다. 지금까지 5개의 선 그리기 툴을 사용하여 그리는 방법과 단축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께서 다양한 형태의 선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선 그리기 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